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 참 더웠습니다. 오늘도 덥지만 지난 5월도 참 더웠는데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었더군요. EU 산하의 그 예보센터입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이 전 세계 기록상 가장 따뜻한 5월로 기록됐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올여름 폭염이 걱정입니다. 단순히 덥고 땀나고 불편해서만이 아니죠. 폭염으로 인해서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자,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일지 한번 좀 가늠해 보고요. 여기에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앙대 경제학부 김정인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날 더운데 와주셔서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좀 흥미롭다고 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지구 온도가 섭씨 1도가 오르면 그 세계 GDP가 최대 12%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네. 이거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디서 어떻게 이 연구 나온 결과가 건지. 이제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네. 건데 네. 이제 120년 동안에 173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이전까지는 국가 단위로 지역 단위로 해서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는 있었는데 네. 전 지구적으로 이제 이런 통계를 인구를 넣는다든지 온도를 넣는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나온 결과인데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게 네. 보통 통상 선진국이나 개도국의 1 내지 3% 정도의 GDP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건 네. 12% 정도니까 네. 기존에 있었던 거에 몇 배를 가지고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계속 이런 재난에 대한 피해들이 GDP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경각심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보고서가 이제 기후 변화와 거시 경제의 영향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 그 내용을 더 보면은 1도가 오르면 네. 그거에 대한 영향이 앞으로 10년 정도 네. 더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피해가 금방 복구되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10년 동안에 지속된다. 이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한번 봅니다.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이제 제가 보고서 요약해 놓은 걸 보니까 6년 가량 후에 세계 실질 GDP가 10% 이상 하락하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10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지구 온도가 이제 1도 오르면 1 내지 3% 정도 세계 GDP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었잖아요. 기존의 관련 연구 네네. 논문에서는. 근데 이번 거는 말씀하신 대로 120년에다가 173개국의 여러 다양한 변인들을 다 넣다 보니까 네. 좀 더 자세하고 또 정확하지만 충격적인 네.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대학에서 나온 거죠? 전미경제연구소에 실린 건데 그 발표한 교수는 하버드 경제학과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의 예. 그 교수들이 학자 냈는데 두 분이 한 네. 거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경제 모델을 썼느냐 그거에 네.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네. 일반적인 추세로 보면은 재난에 대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GDP의 영향을 틀림없이 더 많이 줄 거고 앞으로도 더 많이 줄 거다. 이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더운 것도 결국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결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로 해서 이제 평균 온도가 상승을 하면 이렇게 폭염도 나타나지만 또 가뭄도 나타나고 네. 홍수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번 그 연구를 보면은 기후 위기로 인한 경제 손실의 규모가 그동안 미국이나 각국 정부가 추정해온 손실에 비해서 약 6배 정도까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피해에 대한 통계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요즘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뉴질랜드 은행이라든지 이게 빅토리아 대학교하고 같이 과거 20년 동안 네. 정확하게는 20년서부터 19년 동안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냐 봤더니 연간 195조. 시간당 조 원이에요? 조 달러예요? 원입니다. 원, 195 네. 원조.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이 연간 195조 원의 그 피해가 발생하는데 네. 요거 19년까지에 대한 통계거든요. 아, 근데 네. 22년도 한 해는 벌써 310조 정도의 연간 피해액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195조였다가 이제는 300조 정도가 되는 것들이고 네. 이거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나온 거고요. 네. 세계 기상기구 가장 이제 권위 있는 거기에서는 통계를 또 냈는데 70년대에 비해서 벌써 7배나 피해액이 늘었다라고 하는 공식 통계를 낸 바가 또 있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가장 재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 특히 네. 이제 재난보험을 많이 다루고 재보험사. 있는 네. 스위스 재보험사 같은 데서도 이제 글로벌 자연재해 보험 손실액 같은 거를 매년 추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네. 네. 여기에서도 지금 최근 5년 동안 1,000억 달러 이상에 대한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5 내지 7%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느 기간에 보더라도 이런 피해액들은 계속 다 증가하고 있는 게 모든 기관들의 공통적인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엔 재난위험 경강국인가 여기서는 2030년까지 그렇죠. 3,700만 명에서 최대 1억 700만 명이 네. 극심한 빈곤에 처할 것이다. 네. 단순히 재난에만 그치지 않고 이게 빈곤으로까지 네. 연결되는 거다. 맞습니다. 이건 네. 이제 유엔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재난 위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인데 여기에서도 벌써 최소 4천만 명에서 1억 2천만 명 정도가 네. 피해를 보니까 거기에서 뭐 노동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더 빈곤이 악순환되는 것들이 나오는 현상들이 생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세계 경제에는 아주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네. 특히 개도국들은 이제 더 빈곤이 악순환되는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그로 인해서 지불해야 할 비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자들도 동의하시고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도 대충 이제 아시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네네.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게 도대체 기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는 건지는 잘 이렇게 계산이 안 되거든요. 네. 네, 이상 기후를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네. 네, 어떻게 그 수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우선 같아요. 쉬운 예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석탄 발전소는 점진적으로 없어지기는 그렇죠. 하겠지만 네. 석탄 발전소를 저희가 석탄이 없으니까 수입을 해옵니다. 네. 그럼 인도네시아라든지 베네수엘라 이런 데에 아주 폭풍우가 온다든지 폭우가 온다든지 그러면 그쪽에 있는 광산이 막혀버리면 네. 그게 실제로 10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물류에 아주 심대한 차질이 생겨서 석탄을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초비상이었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장기화되면 석탄의 수급이 안 되면 전력이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전력에 대한 공급이 적어지게 돼서 굉장한 이 소위 물가 상승이라든지 전력의 요금의 상승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네. 또 하나는 최근에도 벌써 일어나는 건데 너무 폭염이나 이런 가뭄이 심해지면 식량에 대한 가격들이 높게 돼 있죠. 네, 수확량이 반대로 영향을 반대로 미치니까요. 올해는 또 네. 비가 많아져가지고 네. 밭작물들이 굉장히 또 타격을 받아서 양파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또 올라갈 수가 있죠. 그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2005년도에 카트리나가 있었을 때 네, 네. 이때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뛰었습니다. 석유 가격도 얼마나 뛰고. 카트리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집들이 없어지고. 파손되고 막 하다 네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들인데 네. 기후 변화라고 그러니까 그냥 온도만 생각하는 것만인데 사실은 네. 그렇지 않고 네. 실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또 그것이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네. 거기에 꼬리를 무는 게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또 이게 그렇겠죠. 되고 네.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심각하게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죠. 그래서 기후 경제학이라는 예, 용어가 맞습니다. 이미 1970년대 중반에 생겼던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재난의 경제학이다 이런 또 표현도 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장 지금 이제 올해 그 농산물값 같은 경우가 지금은 약간 좀 안정세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2월 이럴 때 보면 사과값도 무척 올랐고
네. 팥값도 많이 올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월급은 오르지 않고 이렇게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힘들다는 분들 많거든요. 네. 외식 물가도 많이 비싸지고요. 결국 그런데 이 농산물 값이 오른 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기후로 인한 결과겠죠. 네. 일정 농민들한테 부분. 네. 재미있는 설문을 했습니다. 네. 과연 기후변화가 있느냐. 근데 우리나라 농민들의 거의 80% 90%가 체험하고 있다. 네, 이미 내가 겪고 이미 있다. 내가 겪고 있다. 예. 이렇게 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요즘에 이제 지구가 온도가 되면은 해수의 온도도 올라가게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김 양식이라든지 네. 고기 양식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쳐서 요새 그렇겠네요. 김값이 금값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다 벌써 실생활에 연결이 돼 있는 것들인데 네. 이거를 좀 빨리 보고 있다. 저는 이거를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오징어 이렇게 이런 보고 것도 무척 비싼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금징어라고 할 정도로 비싸고. 네. 그러니 이제는 비싼 물가가 이런 특히 이제 농수산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전에는 어떤 외생 변수 같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거의 기상이라는 거 기후변화가 상수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조금 보면서 국가가 좀 대책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저장이라든지 뭐 수급에 대한 원활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했었죠.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그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네. 거니까 그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로 기후 변화를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국자가 좀 회피하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기업들한테는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재무 리스크, 네. 재정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재무 리스크는 당연히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변화 리스크가 기업들, 네. 정부들한테도 굉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가에 대한 상승뿐만 아니라 네. 날씨가 굉장히 더우면 건설에 있는 분들한테 좀 쉬게 하라라고 네. 하는 작업 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벌써 나타나는 게 노동 생산성의 저하라는지.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인도 나올 수도 있고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도 나올 수도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가지고 있는 거가 물가 안정에 영향을 벌써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네. 안정은 금리 금리하고. 당국에서는 금리하고 완전히 직결되는 문제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것을 기후변화에 대한 요인도 이제는 금리에 있어서 조금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네. 봅니다. 각오를 해서 그런가 저는 오늘 조금 그래도 좀 덜 덥다는 생각은 했는데 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네. 올여름 폭염이 더 자주 일어날 거라고 벌써 기상청이 예보를 했거든요. 네. 당장 올여름 폭염이 걱정인데 지금 이제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는 21세기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이제 폭염을 지목했잖아요. 네. 근데 뭐 이거는 WHO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2018년에 한번 겪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네. 아주 힘들었지 않습니까? 2018년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최악의 폭염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111년 만에 최악이었죠. 그래서 이제 온열 질환 환자로 돌아가신 분이 한 160명. 아, 처음에는 한 40몇 명 됐다가 결국엔 나중에 160명으로 고쳤는데요. 네. 정말 최악은 2003년도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폭염 사고입니다. 그때가 잘 이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네, 40도 이상 되는 섭씨 40도 이상 되는 기간이 네. 한 달을 넘게 갔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20년 전에. 네. 네. 그래서 그때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사망자가 났습니다. 그랬었군요. 네. 네. 그리고 특히 프랑스에서 이제 농업 쪽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 네. 노인들이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가 14,000명 정도가 사망하신 걸로 나왔고 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작황에 대한 손실이 120억 달러 정도가 손실을 보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거는 뭐 한 20년 정도 되는데 최근에 미국이나 중국은 22년에 거의 114년 만에 가장 최악의 폭염, 네. 60년 만에 중국은 또 최악의 폭염. 그래서 저는 재난의 경제학 플러스 폭염의 경제학이 이제는 많이 올 것이다.
이게 이제 아유. 기상학자들도 얘기하는 거고. 네. 점점 체온을 그렇죠. 넘는 기온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는 40도도 뭐 흔히 볼 수 네네. 있는 게 됐고 심지어 뭐 50도도 넘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도 태국에- 같은데 네. 태국 같은 데에서 네. 그렇게 돼버렸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폭염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결국은 이제 취약계층 분들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도 잠깐 좀 짚어주세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냉남 특히 이제 난방이라든지 냉방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고 또 그리고 이제 심혈 관계라든지 뭐 이런 쪽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노인층, 네. 남성, 여성, 그다음에 어린이층 네.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영유아들도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그런가요? 나왔습니다. 네. 이제 온도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네. 그래서 이 체온에 대한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주 취약한 걸로 나와서 네. 이제 이 기변의 취약층이라고도 그 안에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재미있는 게 최근에 스위스 노인 여성들 64세 이상 되는 한 2,000명 되는 분들이 유럽에 있는 그 재판소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게 독일에서도 소송을 걸었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을 걸었는데 소위 이제 기후 소송입니다. 네. 정부가 더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 네. 대처를 늦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고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거가 생기니까 더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소송을 지금 걸고 있는데 아마 이 소송에 대한 결과가 네. 나오게 되면 꽤 큰 파장이 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가 그 기후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하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빈곤층이 더 막 많이 피해를 보고 개도국 사람들이 더 많이 피해를 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 굉장히 빠르게 협의를 받습니다. 작년에. 네. 그 이제 소위 자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그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손실과 피해라고 하는 기금을 만들자. 네. 그래서 1조 정도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이제 기술 지원이라든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소위 이제 그린 기후 펀드를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송도에도 지금 그 본부가 있는데요. 네. 그거 일종의 양대 산맥으로 손실과 피해 기금을 만들기로 합의를 본 건데 네. 국제 협상에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몇 년 안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만큼 절박하다고 생각했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벌써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한 1,300억, 뭐 영국도 한 900억 이상 이렇게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조금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2018년 이후에 이제 폭염이 법적으로 자연 재난에 포함된 후에 정부가 이제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뭐 다양하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온열질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재난 가이드라든지 이런 재난 통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홍수가 폭우가 많이 왔을 때 저수지나 댐 용량 이런 것들을 하기는 있는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 폭우나 이런 거를 많이 받았던 곳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아직 복구가 안 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해를 또 남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하루 빨리 좀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과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고 또 하나 굉장히 저는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몇 년 전에 이 포항에 엄청나게 많은 폭우가 순식간에 내려서 포항제철 안으로 이게 물이 다 들어와서 이제 소위 범람을 했죠. 그 근처에 있는 하천이. 그래서 뭐 한 2조 정도에 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거의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잘 적응을 했고 또 시민들이 많이 적응을 도와줬고요. 또 그다음에 시가 재빠르게 하고 정부도 했는데 너무 위기에 닥쳐서만 하지 말고 위기 재난은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고 피해를 감소를 하는 것이 사전에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필요한 에너지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제 AI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필요한 전력이 더 아주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데는 저희 전기 먹는 하마라고 그렇다면서요.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기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거가 가장 맞는데 이게 최대의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간헐성 있거든요. 문제, 간헐성에 그렇죠. 대한 문제. 이게 네. 계절이 있어서 네. 태양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는 한 4-5시간 많아야. 그다음에 풍력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남는 전력을 또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조금 가야 된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원에 대한 부분들을 풍력, 태양광, 바이오 뭐 여러 가지 뭐 열병합 같은 거를 통한 열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 다양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좋지 몇 개만 해서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위험하다. 네, 에너지원을 다양한 데서 네. 충족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개인 차원에서 이런 그 기후 문제를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하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뭔가 역할을 한다면은 조금 더 이 뜨거워지는 지구를 그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작은 바람도 갖게 되거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생각에 대한 변화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현재를 생각하지 말고 과연 이 상태로 갔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이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행동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기후변화는 나의 문제가 또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 실천을 안 한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귀찮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적인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방관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참여에 대한 변화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네. 조직 내에서도 회사에서도 이거는 좀 우리 친환경으로 가자. 친환경 제품 만들자. 친환경 네. 기술 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 스스로가 좀 친환경 소비자가 되어가는 그런 것들이 짧게는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나가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정부는 이거를 교육시켜야 되고 홍보시켜야 되고 네. 특히 이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